안녕하세요. Linguistically Informed Masking for Representation Learning in the Patent Domain 이라는 논문 리뷰를 진행하게 된 DTI 랩의 석사과정 이수영입니다. 이 논문은 2021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특허 도메인 영역에서의 언어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버트 모델의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인 MLM과 NSP, 특히 그 중에서도 MLM 방법을 개선시킨 연구입니다. 평소 많은 언어 모델들의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특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이 논문은 모델의 아키텍처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특허 도메인에 특화된 프리트레이닝으로 개선을 시켰다는 연구라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논문과 동일하게 구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언어 모델들은 대규모의 말뭉치 셋으로부터 훈련이 되어서 일반적인 텍스트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표현 방법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때문에 정보 검색이나 정보 추출 혹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매칭과 같이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의 성능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맥을 반영한 컨텍스추얼라이즈 랭귀지 모델들의 표현 방법들은 검색이나 자동 분류처럼 의미론적인 지식을 포함해서 웹이나 뉴스 도메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버트 기반의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뉴스나 웹같이 일반적인 도메인이 아니라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을 할 수 있는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인 Linguistically Informed Masking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특히 특허 도메인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리프레젠테이션들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연구자는 두 가지의 리서치 퀘스천을 설계를 했는데요. 첫 번째 RQ는 버트와 유사하게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이 특허 언어를 표현하는 데 적합할까?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운스트림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의 적합성은 해당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언어가 랭귀지 모델이 훈련한 데이터의 언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포에서 나온다는 가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언어 표현이 사전 훈련된 언어의 분포와 유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RQ를 바탕으로 버트와 사이버트를 비교함으로써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IPC 분류와 시밀러리티 매칭을 통해 이 첫 번째 RQ를 비교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나중에 결과 부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이버트가 일반 버트 모델보다 특허 도메인에서 훨씬 더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 연구자는 사이버트가 모델을 설계할 때 토큰을 더욱 세분화하기 때문에 버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언어들은 그림 피겨 1.1처럼 일반적인 언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용어, 새로운 단어 표현, 긴 문장, 혹은 연결 접속사와 긴 명사구 등이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도메인에 특화된 어떤 프리트레이닝 방법론 혹은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버트 모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프리트레이닝의 MLM을 개선시켜서 LIM이라는 새로운 Linguistically Informed Masking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RQ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LIM이 특허 언어 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특허의 언어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워드 텀즈는 굉장히 많은 명사 청크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명사 청크 마스킹 확률인 PNC를 통해서 특허 문서의 멀티워드 텀즈를 마스킹하는 확률의 정도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프리트레이닝 방법론들을 이 LIM 마스킹 여부를 가지고 비교를 수행합니다. 특히 버트와 사이버트에서 이 PNC 확률 값을 100%와 75%로 변경을 해가면서 비교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 평가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IPC 분류와 시밀러리티 매칭이라는 그 태스크를 통해서 비교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LIM 마스킹 방법론들이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고,
이 마스킹 확률인 PNC를 명사 청크 쪽으로 이동시키면 특허에 대한 언어 표현이 훨씬 더 향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뒤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에 대한 기여점으로는 첫째로 이 도메인에 대한 버트와 사이버트의 프리트레이닝을 비교함으로써 사이버트가 특허 언어 표현에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허 언어에 대한 프리트레이닝을 위해서 이 Linguistically Informed Masking인 LIM을 제안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IBC 분류와 시밀러리티 매칭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이 효율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소스 코드까지 공개를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의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방법론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도메인 스페시픽한 언어 모델, 그리고 특허 영역에서의 NLP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로 소개해드리고 방법론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어 표현을 학습하는 연구는 단어 수준에서의 학습에서부터 프리트레이닝된 언어 모델까지 아주 다양하고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버트의 언어 모델은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소타 성능을 보이면서 구문과 의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임베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엔티티 레벨, 프레이즈 레벨에서의 마스킹뿐만이 아니라 스태틱한 마스킹을 하기도 하고, 로베르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매번 에포크마다 각각 트레이닝 인스턴스에서 같은 마스킹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에포크마다 서로 다른 마스킹을 하는 다이나믹 마스킹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버트는 굉장히 유연한 리프레젠테이션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버트 언어 모델은 소셜미디어나 생물의학, 임상, 법률 혹은 과학 영역에 맞게 미세 조정이 되어서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애초에 학습을 할 때 도메인 스페시픽한 파인 튜닝이 훨씬 보다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사이버트의 경우 언어 모델을 과학적인 언어로 훈련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2020년 진행된 연구에서도 이 도메인에 적합한 프리트레이닝이 특정 도메인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연구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특허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딥러닝의 사용은 기술 예측이나 검색, 특허 텍스트 생성 또는 소송 분석 등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허의 언어는 일반 언어와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이고 새로운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특수한 멀티워드 텀즈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여기 밑에 있지만 RPC 데이터라는 계층적인 기술 분류 코드가 메타데이터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는 사람이 매뉴얼리하게 구조화시킨 NLP 영역에서 라벨 데이터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다만 이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IPC를 정답 데이터로 보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시밀러리티 매칭을 수행하는 연구는 이 특허 영역에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시켜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특허 표현을 잘 학습하기 위해 Linguistically Informed Masking을 통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고자 하고, 이 3장에서는 언어학적인 모티베이션과 버트의 기존 MLM 방법론, 이를 개선시킨 LIM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자는 특허 영역에서 더 나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언어 모델이라는 건 다른 일반 언어 영역에서의 사전 학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학습 언어와 대상 언어인 특허 언어의 이런 언어적인 패턴에 대한 차이를 정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버트와 사이버트가 프리트레이닝된 일반적인 범용 언어 또는 과학 언어가 무엇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었던 특허 언어의 특징인 멀티워드 텀즈는 앞에 보시는 문장에서와 같이 디스크 모양의 서스펜션 유형 절연체 혹은 비일시적인 컴퓨터 판독 가능 매체처럼 다중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워드 텀즈는 명사 청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용 및 과학 언어와 비교해서 특허 언어에서의 명사 청크 길이와 모양이 무엇인지 이 연구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각 언어 도메인의 대표 데이터로서 위키텍스트의 데이터 세트에서 600개 기사 샘플과 시멘틱 스컬러 리서치 코퍼스에서 1000개 초록 데이터를 뽑았고 버트와 사이버트의 프리트레이닝 훈련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로는 스파시를 이용을 해서 명사 청크를 식별했고 10단어보다 긴 명사 청크들은 이 명사형이라기보다는 열거형에 가깝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그림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훈련 데이터의 언어 영역에 대한 명사 청크 길이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일반 용어나 과학 용어에 비해서 특허 언어의 명사 청크 길이 분포가 훨씬 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세로 점선이 평균 길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더욱 긴 명사 청크가 사용이 되는 특허 언어 영역에서 기존의 버트와 사이버트는 이를 반영해서 훈련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명사 청크가 멀티워드 텀즈 또는 기술 용어의 형태로서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이 명사 청크로부터 명시적으로 포함된 언어적인 특성을 잘 학습을 하면 특허 도메인에서 언어 모델을 잘 만들 수 있겠다라는 흐름으로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모티베이션을 바탕으로 이 버트와 같은 언어 모델의 도메인 어댑티브 파인 튜닝을 위한 언어 정보에 근거한 이 마스킹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버트 모델은 바이디렉셔널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과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 태스크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이 MLM 태스크에서는 각 시퀀스의 토큰 중 15%가 마스킹이 되고 실제의 토큰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NSP에서는 텍스트에 대해서 두 문장이 주어지면 그 다음 문장이 원래 텍스트의 다음 문장인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구문이나 의미론적인 특성을 잘 캡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언어 모델이 언어 표현을 잘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어 연구에서 제안하는 LIM을 보기 전에 이 기존의 버트 모델의 MLM에 대한 수식을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B는 하나의 훈련 배치에서 인코딩된 문장으로 구성된 훈련 시퀀스의 수라고 하고 이 맥스 프레딕트는 원래 토큰을 예측해야 하는 마스킹된 위치의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MLM 작업의 로스L은 PMLM-IJ와 레이블 LMLM-IJ 사이의 교차 엔트로피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스식에서 보이는 끝단의 WIJ는 포지션 I에 대한 시퀀스 J에 대해서 맥스 프레딕트보다 더 적은 수의 위치가 시퀀스에 마스킹이 될 때 패딩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가중치 기호입니다. 그래서 PMLM-IJ는 크기가 V인 전체 어휘에 대한 확률 분포이고 레이블은 마스킹된 토큰의 원활 인코딩입니다. 이는 MLM 계층의 출력으로 이 3.3의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WMLM과 BMLM은 각각 이 출력 레이어의 가중치와 편향에 대한 값이고 XIJ 이 XIJ는 차원이 H인
마스킹된 포지션 i의 최종 벡터 값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j에 대해서 마스킹된 위치, 이 xj 이것에 대한 최종 은닉 벡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 3.4를 보면 이 tj는 여기 밑에 아래 회색 글씨로 적었는데, tj는 입력 시퀀스 길이 s와 마스크 행렬 mj를 보여주는 이 버트 모델의 시퀀스 j의 최종 출력 값입니다. 최종 시퀀스 j에 대한 마스킹 행렬 mj는 n이 1부터 맥스 프레딕까지의 값인 각 마스킹된 위치 n에 대한 원핫 벡터로 구성이 됩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LIM 방법은 특허 언어 영역에서의 명사 청크를 학습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를 합니다. 따라서 마스킹된 토큰 PNC의 값이 0부터 1인 명사 청크에 속하는 게 이 명사 청크이고, 1-PNC의 값은 비명사 청크에 속하는 언어 정보 기반의 마스킹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굉장히 앞에서는 복잡했지만 여기서 바뀌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시퀀스 j의 마스킹 행렬,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시퀀스 j의 토큰 K가 명사 청크에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PNC 값은 토큰 K가 IJK, 이게 1이면 이 1일 때만 마스킹되고, 즉 명사 청크에 속하는 토큰만 마스킹이 되고, 1-PNC 확률, 즉 이게 0 값인 경우에는 이 비명사 청크의 토큰에만 마스킹이 되는 방법입니다. LMM과 LIM에 대한 프리트레이닝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대한 차이점을 훨씬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위키텍스트의 로우 텍스트와 USBTO13M 특허 텍스트에 대한 전체 명사 청크 분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MLM 태스크의 경우 마스킹을 하는 방법이 랜덤이고, 두 데이터 세트의 토큰 중에서 절반이 명사 청크의 일부분이라서 마스킹된 위치의 절반 역시 명사 청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는 특허 문서에 대해서 이 MLM 값을 파인 튜닝을 하면 특허 언어에서 명사 청크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명사 청크에서 토큰의 영향이 거의 동일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사 청크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특허 영역에서 이 LIM을 사용을 하면 PNC 매개 변수를 통해서 명사 청크의 영향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명사 청크의 영향력을 높이려면 명사 청크 마스킹 확률이 PNC 값이, 즉 1보다 YJK 값이 1보다 큰 확률이어야 하고, 이는 특허 도메인에서 PNC 값이 0.507보다 큰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값은 아마도 이 위키텍스트와 이 기존의 특허 데이터셋에서 명사 청크형을 가지고 그 비율을 계산한 식입니다. 그래서 값입니다. 그래서 PNC가 0.507일 때 이 LIM에서 명사 청크를 마스킹할 확률이 이 MLM과 같기 때문에 PNC 값 0.75를 PNC 값이 0.507일 때 이 LIM에서 명사 청크를 마스킹할 확률이 이 MLM과 같기 때문에 PNC는 0.75 값을 선택을 해서 이 MLM과 비교한 LIM의 영향을 살펴보면 명사 청크에 있는 토큰 K를 특허 도메인의 MLM 작업으로 마스킹할 확률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는 일종의 매개 변수인 PNC를 선택을 해서 명사 청크에 있는 토큰 K를 마스킹할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LIM 매개 변수 PNC는 명사 청크 토큰을 마스킹할 확률을 제어한다 라는 의미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 RQ인 특허 언어를 잘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버트와 같은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과 두 번째 RQ인 리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언어 정보 마스킹을 사용한 도메인 어댑션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에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는 MLM과 LIM 프리트레이닝을 사용을 해서 버트와 사이버트 모델을 가지고 각각 특허 언어에 대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했는데, 버트와 사이버트 각각에 대해서 도메인 어댑션을 위한 프리트레이닝이 없는 바닐라 모델에 대해서 각각 MLM과 LIM의 도메인 비교를 했습니다. 평가를 위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로는 IPC 분류와 시밀러리티 매칭이라는 두 가지 특허 태스크를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용되는 특허 데이터는 빅쿼리의 USPTO13M이라는 코퍼스를 썼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논문의 부록 부분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제목, 초록, 청구 범위학 설명 항목에 대해서 1300만 개의 실용 특허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 중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또한 서로 다른 IPC 데이터 738개도 이용을 했고, 시밀러리티 매칭을 위해서는 특허의 인용정보 태그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전에 공개된 다른 특허에 대한 기술적인 인용이 있으면 X라벨이라는 코드가 있고, 이를 유사성이 있다라는 라벨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델의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을 해서 공백이나 수학 공식을 제거하는 등의 전처리를 거쳤고, 사이버트 모델의 크기와 일치하도록 버트 베이스 모델을 선택했으며, 학습률의 경우 점진적으로 테스트를 해가면서 최적의 학습률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트의 논문에서 제시한 파라미터와 동일한 값을 사용을 했다고 언급을 했고, 이 역시 논문의 어펜딕스에 표기되었으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포크는 2019년 바이오 버트라는 모델을 제안한 연구 논문과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LIM 프리트레이닝의 경우 PNC 값이 0.507일 때 최적의 MLM 프리트레이닝으로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PNC가 0.75, 0.75 그리고 1.0일 때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비교해 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연구자가 이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절대적인 성능 최적화가 아니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다양한 리프레젠테이션의 성능 비교입니다. 그래서 특허 언어 표현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가지 태스크로 리프레젠테이션 품질 평가를 수행하고자 했고, 베이스라인으로는 버트와 사이버트, 바닐라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는 먼저 IPC 클래시피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델의 입력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고, 청구항의 텍스트가 IPC 클래스 태그를 예측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항만을 가지고 이 태스크를 수행을 했고, IPC를 서브 클래스까지 잘라서 클레임의 전처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학습률은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설정을 했고, 그 외에 하이퍼 파라미터는 도메인 어댑티드 프리트레이닝에서와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편의상 1000단위는 그냥 K라고 임의로 명명을 했고, 다만 이 480K 레이블이 지정된 샘플에 대해서는 한 에포크인 30K 단계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하고 10K마다 모델을 평가를 했습니다. 훨씬 더 적은 모델의 경우에 적은 수의 레이블이 지정된 훈련 데이터가 있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언어 표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60K, 320K, 그리고 전체
480K 샘플에서 모델을 파인 튜닝하고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스크인 시밀러리티 매칭을 위해 X라는 태그를 가진 인용관계가 있는 특허쌍을 검색을 하고 이들의 문서 간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이는 서로를 포지티브 쌍으로 인용하는 특허쌍을 X 라벨로 나타내고 있고,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관계가 없는 X 라벨이 없는 네거티브 쌍도 필요하기 때문에 포지티브 인용쌍에서 오는 주어진 특허 문서에 대해서 다른 특허 문서와 이 인용관계가 있는 포지티브 쌍에서 네거티브 특허 문서를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네거티브 인용쌍을 구성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6,500개 쌍에서 49.9%가 포지티브, 50.1%가 네거티브로 인용쌍을 최종 도출을 했습니다. 학습률 역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고, 레이블이 지정된 훈련 데이터가 적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언어 리프레젠테이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각 2K, 8K, 12K 샘플의 훈련 데이터 세트의 크기에서 한 에포크에 대한 다양한 미세 조정을 함으로써 이 베이스라인과 비교해서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이제 각각 RQ에 대한 관점에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RQ의 관점에서 테이블 2를 통해 이 IPC 분류에 대해 버트와 사이버트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여기 있는 이 사이버트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PNC 값 세팅일 때 이 사이버트 모델이 도메인 어댑티드 벌트 모델보다 전반적으로 1에서 2% 정도 성능이 높았고, 테이블 3에 있는 시밀러리티 매칭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이 사이버트 모델은 해당 버트 모델보다 좀 전에 봤던 것처럼 1%에서 2% 정도 역시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PNC 값이 0.75일 때 LIM으로 적용된 사이버트 모델이 이 IPC 분류나 시밀러리티 매칭 두 가지의 태스크 모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RQ에 대한 관점에서 PNC가 0.75 또는 PNC가 1.0일 때 이 LMM을 사용해서 어댑티드 버트와 사이버트의 성능을 평가한 테이블 2를 보면 버트 또는 사이버트의 경우 이 LIM을 사용한 도메인 어댑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이 더 좋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 3에서는 이 버트와 사이버트가 LIM 0.75일 때 시밀러리티 매칭에서 최고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이 그림 3과 4는 도메인 어댑션이 없는 일반 버트 모델과 비교를 한 부분인데, 이 그림 3, 4를 확인해 보시면 버트에 대한 MLM과 LIM의 상대적인 정확도 향상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 기반 모델의 경우 명사 청크 마스킹 PNC 값이 0.75일 때 LIM 도메인에 대한 그 개선이 두 개의 태스크에서 데이터 크기에 일관되게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LIM 값이 가장 높습니다. 480K의 데이터로 훈련된 이 IPC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태스크에서는 PNC 값이 다른 부분과는 다르게, 여기는 나머지 0.7일 때가 가장 높았는데 여기서는 값이 1.0일 때 더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 LIM 값 0.75를 쓸 때 이 사이버트의 모든 경우에서 이 유사성 매칭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 향상을 달성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IPC 분류의 경우 이 점들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 크기에 대한 성능 개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도메인 스페시픽한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LIM과 MLM을 비교를 했을 때 이 LIM이 사용한 도메인이 이 파인 튜닝에 있어서 더 개선된 리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특허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트의 적합성과 명사 청크 마스킹의 가중치 파라미터인 PNC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트와 사이버트는 주어진 텍스트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인코딩하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에 대한 언어 모델의 품질은 프리트레이닝된 언어와 대상 도메인의 유사성 혹은 영역에 대한 토큰화의 적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사이버트가 버트보다 특허 언어를 인코딩하는 데 더욱 적합한 이유인 토큰화에 대한 결과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코딩된 문장 길이를 문장의 단어 수로 나눈 값인 이 스플릿 레시오로 토큰화의 적합성을 측정을 합니다. 앞에 테이블 4의 예시를 보면 각 모델은 femto와 같은 특수 단어를 다르게 토큰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이버트 특허 문서에 아주 잘 작용을 한다는 사이버트를 보면 하위 단어로 덜 분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봤을 때도 총 단어 수에 대한 문장 길이의 분포와 평균을 이 세로점으로 나타낸 인코딩 길이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 사이버트의 토큰화를 사용한 인코딩의 길이가 버트어이를 사용한 인코딩의 길이보다 짧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결국 버트에 비해 인코딩 길이가 더욱 짧고 토큰화의 분할 비율이 더 작기 때문에 사이버트의 토큰화가 특허 언어를 인코딩하는 데 더욱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PNC와 도메인 적용에 따른 프리트레이닝의 균형을 맞추는 효과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버트와 사이버트에 대한 도메인 어댑션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서로 다른 명사 청크 마스킹 값인 PNC의 정확도 향상을 분석을 했는데 75% 정도 마스킹된 명사 청크와 25% 정도 마스킹된 가중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사 청크와 비명사 청크의 마스킹을 0.5와 1 사이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특허 도메인에 유리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전반적으로 특허 언어 표현 학습을 위한 사전 학습이 버트와 사이버트 같은 프리트레이닝된 마스크 언어 모델에 유용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특히 사이버트 기반의 표현이 IPC 분류나 시밀러리티 매칭과 같이 독립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 특허 언어의 버트 기반 리프레젠테이션을 능가한다라는 것을 시사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로 결국 사이버트가 특허 언어에 대한 토큰화의 적합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구자들은 버트 같은 언어 모델에 대한 LIM 프리트레이닝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LIM을 통해서 특허 언어 표현에 대한 두 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고 명사 청크 마스킹 PNC를 변화시키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함으로써 균형 있는 가중치가 언어 리프레젠테이션 학습에 좋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연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이버트가 아닌 구글 페이턴트 버트 이런 모델을 비교를 해봤으면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는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 도메인에서 더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는 프리트레이닝 방법에 대한 연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